숨겨진 시간, 찾아온 사랑. 상견례 자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과거. 과거의 비밀과 상처를 딛고 사랑과 가족이 완성되는 이야기. 나는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다. 청초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부드럽게 말린 머리칼, 거울 속 내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오늘 진짜 예쁘다. 결혼하는 날 같네. 친구 소연의 말에 나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다. 아직 결혼은 아니야. 오늘은 상견례일 뿐. 그래도 분위기 좋으면 날짜 잡겠지.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 맞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32의 봄 나는 사랑하는 민호와 결혼을 약속했고 오늘은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다. 민호는 다정하고 성실했다. 내 지난 상처까지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내 과거를 아직 말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30 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 24, 철없던 나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과 결혼했고 3년 만에 끝났다. 그 결혼에서 나는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다. 아이의 이름, 얼굴, 목소리 나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세상 어딘가에서 잘 자라주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떠나버린다면 나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상견례 장소는 도심의 한정식집이었다. 식탁 위에는 고급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민호 어머니는 고운 한복 차림으로 앉아 계셨다. 유진 씨,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민호 씨를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분위기는 자연스러웠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민호 아버지의 질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혹시 따님은 결혼한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손에 든 젓가락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호가 웃으며 말끝을 흐리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숨을 삼켰다. 아, 네, 처음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나를 시험하듯 내 과거를 들고 나타났다. 민호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내 웨딩드레스 사진과 그 옆에서 잠든 아기의 사진이 있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오늘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유진 씨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네, 저 맞아요. 순간의 정적.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민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 부모님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섞인 혼란이었다. 왜 숨겼죠? 민호 아버지가 낮고 단호하게 물었다. 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에요. 타이밍? 이건 거짓말과 다름없습니다. 민호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우리 아들이 알았다면 이 결혼을 생각했을까요? 왜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한 거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로 다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민호 씨가 떠나버릴까봐 아이를 잃은 후 또다시 사랑을 잃는 게 두려웠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났고 나와 민호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겼다. 식탁 위 음식도 웃음도 그 어떤 평화도 사라진 채 오직 적막과 눈물만이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였다. 휴대폰은 침묵했고 메시지조차 없었다. 내가 선택한 거짓말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실을 숨긴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 사랑을 지키려 한 거짓말이 어떻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없이 흔들렸다. 차갑게 식은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민호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숨겨온 모든 진실이 동시에 내 머리를 맴돌았다. 집문을 닫고 혼자 거실에 앉자 눈물이 쏟아졌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였다. 하지만 전화가 아닌 문자였다. 유진아, 왜 아무 말도 없었어? 나 믿고 싶었는데. 심장이 또다시 쿵, 쿵, 쿵. 사랑하는 사람의 글자 한 줄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믿고 싶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절망을 압축한 듯 했다. 다음 날 상견례의 여파가 친구들과 주변에 퍼졌다. 유진 씨, 들었어? 민호 씨 부모님이 완전히 화났다며? 아이까지 있었다면서 어떻게 감히 숨길 수 있지? 소문이 소용돌이처럼 나를 애워쌌다. 집안에서도 마음은 조여왔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나는 민호를 떠올리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내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자 과거에서 온 그림자가 서 있었다. 유진 씨, 오랜만이에요. 그는 전 남편이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아이의 존재를 함께한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과거의 달콤함이 아닌 경고와 요구가 섞인 듯했다. 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숨겼던 걸 민호 씨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쑤셨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죠.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과거를 숨긴 채 미래를 살아가려던 내 선택이 사랑도 행복도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민호에게 돌아가서 진심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전 남편과 내 숨겨진 아이와의 현실이 버티고 있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호와 다시 마주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흐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이 아이와 내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민호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의 사랑이 지금처럼 남아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왔던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숨이 막히는 듯했고 손은 차가워졌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옛 감정이 아니라 요구와 경고가 섞여 있었다. 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떨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와 함께했던 아이, 그 아이를 찾으러 왔나요? 아니면 책임을 묻으러 온 건가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책임?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민호 씨가 알게 된 것 이상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숨을 고르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내 삶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가 내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당신이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제 책임도 져야 해요. 민호 씨와의 결혼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눈물을 쏟았다. 사랑, 책임,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심장을 짓눌렀다. 민호와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전 남편과 숨겨진 아이가 얼마나 내 삶을 뒤흔드는지 알 수 있었다.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메시지가 여전히 있었다. 유진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를 믿고 싶지만 너무 많은 걸 숨겼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기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전 남편과 만나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호에게 솔직하게 말할 준비를 해야 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더라도 더 큰 거짓말과 후회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 전 남편과의 재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유진, 아이가 보고 싶어 하진 않아? 내가 나타나면 아이도 혼란스러울 거야.
나는 숨을 고르고 눈을 마주쳤다.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책임을 지겠어요.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순간 마음속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책임과 사랑,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얽히면서 나는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민호에게 지금 모든 것을 말하면 그는 과연 나를 이해할까? 아이를 다시 만나는 순간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눈물이 흐르며 나는 다짐했다. 진실을 숨기지 않을 거야. 그게 비록 내 사랑과 행복을 위태롭게 해도 이제는 나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해.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단 한치도 평온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와 전 남편을 만나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민호에게도 밝혀야 했다. 준호 씨, 오늘 이렇게 만나야 한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떨리는 만큼 결심도 단단했다. 전 남편 준호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유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제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 너도 마찬가지지. 네,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민호 씨에게도 솔직히 말할 거예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좋아요.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내 아이는 이제 말도 하고 작은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나의 과거이자 현재였다. 응, 엄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그 무게가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느끼게 했다. 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나왔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민호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상처로 가득했다. 유진, 내가 알았어. 아이가 있다고, 전 남편과의 과거가 있다고.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이제 모두 말하려고 왔어요.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솔직히 상상도 못한 일이야. 내가 이런 상처를 안고 있었다니. 민호,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나도 아이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너의 모든 과거까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그는 잠시 침묵 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나와 함께 걸어줄 거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과 후회,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여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느꼈다. 숨기지 않는 것, 진실과 마주하는 것,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이구나. 민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이도 내 품에서 잠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상처와 갈등, 눈물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극복할 사랑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호와 나는 서로의 진실을 확인한 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진, 내가 숨겨온 것들을 모두 털어놓은 용기, 존경해.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해와 신뢰의 기운도 묻어나 있었다. 민호, 미안해요. 숨기려던 건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솔직하게 살아가야 하니까.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전 남편 준호와의 협의, 아이와의 만남,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다. 며칠 후 준호와의 약속된 만남에서 나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다. 아이를 데리고 민호와 함께 준호를 만났다. 유진 아이와 민호 씨가 함께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준호는 냉정하지만 아이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아이도 민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저씨 나랑 같이 놀아요?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우리 같이 놀자.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조금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 동료와 친척, 친구들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유진 씨, 과거에 아이가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민호 씨도 괜찮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짓눌렀지만 민호는 항상 내 손을 잡고 나를 지켜주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 서로 믿으면 돼. 민호의 한마디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진실과 책임을 함께 지며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 되면 아이를 재우고 민호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유진, 너와 아이가 있어야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어. 그의 손을 잡고 나는 속삭였다. 민호 나도요. 두려웠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상처와 불안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전 남편과의 갈등, 사회적 시선, 그리고 내 안의 죄책감.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평화로운 듯 했던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 남편 준호가 다시 나타난 날, 내 심장은 또다시 얼어붙었다. 유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민호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아이도 나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준호 씨,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민호와 아이, 나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일이에요. 당신도 이해해야 하죠. 그날 이후 민호와의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 준호 씨가 다시 요구를 해왔다는 거 나도 알았어. 민호의 눈빛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호,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의 행복과 준호 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흔들릴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말이 막히며 나는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우리 서로 믿고 이겨내야 해. 유진,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내 마음에 작은 불빛처럼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날 괴롭혔다. 회사와 친척, 친구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유진 씨, 결혼 전에 아이가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민호 씨 가족이 알면 결혼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민호는 내 곁에서 든든히 버텨주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사이를 믿으면 돼. 그의 손을 잡고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호, 나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유진, 민호 씨와 아이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마음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엄마, 아빠랑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 길을 찾아보자. 민호는 내 옆에서 아이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유진. 우리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울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아이와 민호,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책임과 사랑을 모두 안고 살아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 남편의 요구, 사회적 시선, 현실적 압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우리는 아이와 함께 준호를 만났다. 유진, 민호 씨, 이제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 평화롭게 지내요. 그 한마디에 마음속 묵은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저씨,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제 나는 과거를 내려놓고 민호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 아저씨, 오늘 공원 가서 자전거 탈 거예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좋아, 우리 다 같이 가자.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아이도 새로운 가족 속에서 점점 안정감을 되찾았다. 친척 모임에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민호와 나는 서로를 지키며 차분히 대응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밤 아이를 재운 후 민호와 함께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벅찼죠? 네, 하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기쁨이 커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올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나누었다. 작은 갈등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주말, 우리는 공원에서 준호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유진, 민호 씨, 그리고 아이,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민호 씨와 함께 책임질게요. 준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 평화롭게 지내길 바랍니다. 유진, 고마워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드디어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가족이 된 거네요. 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저씨, 이제 우리 완전한 가족이에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 셋이 완전한 가족이야. 나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이번에는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외부 시선과 과거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안정된 가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집안,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엄마, 아저씨, 오늘 공원 가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좋아, 우리 다 같이 가자. 나는 과거의 상처와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회사와 사회적 시선 속에서도 민호와 나는 서로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살아갔다. 아이도 안정감을 느끼며 웃음을 되찾았다. 밤, 민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사랑과 행복뿐이에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그날 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 깊이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눈물, 갈등 모두가 지금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자양분이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진정한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